오늘은 이제 날이 굳으면 생기는 통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날이 굳으면 생기는 통증. 날이 굳은데 왜 통증이 생길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이 굳으면 여기저기 아프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고 진통제로 그때그때 증상만 갈아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도저히 그 병의 굴레에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이 굳으면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날굿이라고 합니다. 날굿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통증에는 관절의 통증이 제일 많겠죠? 관절의 통증, 허리의 통증, 무릎의 통증, 두통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통증도 있어요. 날만 굳으면 우울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날굿이라는 것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려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전신 관절이 아프거나 두통이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날굿이라고 하죠. 그래서 날이 굳으면 생기는 통증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날이 굳으면 통증이 생기는 그 날구지의 원인은 무엇이냐? 첫째가 습열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것은 공기 속에서 바람이나 더위나 습한 거나 풍한서습조와 바람이나 이런 것을 헤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에 못 이기는 거예요. 몸이 못 이기는 거야. 그 중에서 습열에 못 이기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어혈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사고나 수술, 타박상 등에 의해서 어혈이 생겨요. 그것에 의해서 날구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습열에서 오는 경우에는 보면 얼굴이 넓적합니다. 얼굴이 넓적해요. 그러면서 얼굴이 번들번들해요. 개기름 낀 것 같이.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요. 그래서 부탁적이라고 그래요. 부택적 또는 부탁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습열에 상한 건데 이 습열에 상하면 특징이 있어요. 황달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그냥 놔두면 황달이 습열에서 오고 간장의 습열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 습열에 상하면 어떠냐? 소변이 황적색으로 나옵니다. 소변이 대개 노랗게 이렇게 엷은 노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하면서 붉어요. 이게 습열에 상한 겁니다. 습열이 언제 제일 성할까요? 여름이에요, 여름. 말하자면 여름 장마철 엄청 더울 때 더우면서 습하. 그러면 그게 관절을 그냥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류마티스 관절, 뭐 허리 통증, 무릎의 통증, 어깨 통증, 손 마디마디의 통증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왜 이렇게 몸이 쑤시고 아픈지 모르겠대. 그런데 내가 혹시 날이 굳으면 증상이 더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아팠다. 이러면 그 다음날 비가 오더래. 자기가 소화가 안 되면서 더부룩하면서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아픈 것 같아. 이러면 그 다음날 흐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눈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 몸이 습열에 손상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습열에 못 이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잖아요. 물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리죠. 죽어버리죠. 사람이 공기 중에 사는데 공기에 있는 풍한서습조화에 이기질 못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나중엔 그 병이 들어서 그걸 못 고치면 불치병이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날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구지예요. 아시겠어요? 네. 날이 굳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쉬운 체질은 소위 말하는 양명형이라는 거예요. 양명형. 입술이 두툼하고 뭐든지 맛있어. 특히 고량후미, 진하고 막 그냥 이런 걸쭉하고 이런 것만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습열이 손상되면 어떠냐면 양명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양명형 중에서 섭생을 잘못하면 잘 온다. 특히 고량후미를 좋아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혈압이 오르는 사람 같으면서 부탁. 얼굴이 부은 듯 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붓는데.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지성이라고 그래요. 개견같이 이렇게 번들번들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양명형이 많이 와요. 그다음에 얼굴이 하조하는 형태. 양명은 아니지만 여기가 동실동실해. 요 하주. 하주라는 건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이게 넓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이 내포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속열이 많아. 피부 호흡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살이 찐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안 찐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찐 사람이 피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내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프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어요. 근데 그것도 허겁지겁 드시는데 고량후미. 안 좋은 것만 드셔. 좋아해. 너무 진한 거. 너무 걸쭉한 거. 그런 거 하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대. 구역 찌르는데 비위가 상했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날구지가 잘 나타난다. 이런 사람 보면 날씨만 굳으면 그냥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사지가. 삭신이 쑤신다 그러고. 이런 날구지에 동반되는 주요 증상은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상열감이에요. 푹푹 붓고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무겁겠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 만사가 귀찮아, 무력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와서 그래요. 아이고 박사님 어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이래.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피곤이 가시질 않아요 이래. 습열을 없애줘야 보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습열을 없애줘야 피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인삼이 들어간다. 녹용이 들어간다. 숙지향이 들어간다. 이게 보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흠을 찾아서 그 사람에 맞는 흠을 보완해주는, 흠을 제거해주는 한약이 그 사람한테는 보약이다. 만성 피로 얼마나 많아요. 만성 피로 환자들. 피로에 죽겠대. 근데 원인을 몰라. 근데 날씨만 흐리면 더 죽겠대. 날구지지 뭐. 날씨가 흐리면 전신관절에 통증이 나타나고 두통이 나타나고 소화장애가 나타나고 하체 위주의 피부 가려움증이나 진물이 나타나요. 하체. 상체는 괜찮아. 멀쩡한데 하체에 피부 가려워. 자기도 모르는 게 긁어. 밤에 자다가. 긁다 보면 진물이 나고 막 딱지가 않고 아주 엉망이 돼서 옵니다. 보면은 살은 안 쪘어.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부탁해. 몸이 그런데 무겁대. 살도 안 쪘는데. 그러면 습열이 상한 거죠. 얼굴이 붉고. 습열에 손상돼서 하체 가려움증이나 진물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날구지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날구지의 한방 치료법으로는 감히 당기점통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습열을 없애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격이라는 침법을 씁니다. 비정격이라는 침법도
아주 날구지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미건중탕이나 가미육미지왕탕도 간혹 날구지 환자들한테 쓰기도 합니다. 여기 온신산이라는 약도 있는데 이것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날구지가 심한 사람들이 평소에 어떠한 생활을 해야, 어떠한 섭생을 해야 날구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섭생법입니다. 첫째, 고량후민을 절제해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절제해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병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내가 습열에 손상돼서 날씨가 흐리면 더 좋지 않은 날구지가 생기더라도 고량후미가 맛있는데 어떻게 난 그런 것만 먹어야 돼. 이러는데 어떻게 못 지켜. 그러나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저녁을 가볍게 들어야 돼요. 저녁 많이 먹으면 살찔까요, 안 찔까요? 살찌죠. 살찌면 내열이 생기죠. 그러니까 살이 찌면 습이야. 습하고 열이 합해지니까 습열이야. 그러니까 날구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 식사가. 습한 곳에 오래 지내지 말 것. 습에 손상되니까 아무래도 습열에 손상되는 습체니까 습한 곳에 오래 지내면 좋지가 않습니다. 병은 확실히 더 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굳으면 생기는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말하는 날구지라는 것인데 이것도 이런 섭생을 잘 지키고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나이가 어린 사람들 중에서는 비가 오는데 뭐 삭신이 쑤신다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혹시 나이와도 그럼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날구지 증상은 어린애들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계가 낡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습열이 왕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살이 찌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날구지 합니다. 박사님께서 아까 습한 곳은 피하라고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 습한 곳이란 어떤 곳인지 사우나 같은 곳인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습한 곳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사우나도 마찬가지로 습한 곳입니다만 그 사우나 한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간단하게 하면서 피부 호흡을 시키고 샤워를 하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습한 곳이라는 것은 나무가 너무 많으면서 구석진 곳 이런 곳에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정상 그런 경우에 습열에 손상돼서 날구지를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병이 완벽하게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